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과목을 줄이고 도입 시기 또한 늦추기로 했습니다.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 국어와 기술 과정은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와 과학은 1년 뒤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골재 상태를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고 품질 개선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실증 시험을 통해 궂은 날씨에도 야외 현장에서 최적의 골재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호주에서 16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중부지방의 이례적인 눈폭탄은 뜨거운 바다와 차가운 저기압의 잘못된 만남이 원인입니다. 뜨거워진 바다는 우리나라 폭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는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냈는데 온화한 지중해성 국가들도 기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골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폭우와 같은 궂은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먼지가 흩날리는 공사 현장. 골재를 나르고 부수고 쪼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재는 생산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정에 따라 장소 이동이 필요해 운반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주로 건축이나 도로 포장에 쓰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쪼개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골재 생산품의 분량은 시멘트 혼합물의 분량,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의 분량으로 이어져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골재 품질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문제 해결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전자광학 센서, 생산 설비를 통신으로 연동시켜 골재 생산 공정을 별도의 이동 없이 하나의 장치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비전 센서를 탑재해 먼지, 강우, 조도 변화 등 열악한 날씨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실증 시험을 토대로 문제가 발생되면 발사장치 스스로 제어값을 조절하여 최적의 골재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야외 환경에서의 공정 자동화를 국내 최초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진은 내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참여 기업과 함께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아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인데요. 중국에서 촬영된 한 CCTV 영상에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AI 로봇의 기묘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로봇 회사 전시실 자정 무렵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얼바이라는 이름의 작은 로봇이 전시장에 세워진 로봇들에게 다가갑니다. 얼바이가 한 로봇에게 야근 중이니? 라고 묻자 로봇은 우리는 퇴근이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또 얼바이가 집에 갈래? 라고 다시 묻자 로봇은 나는 집이 없어 라고 답을 합니다. 얼바이가 그럼 나랑 같이 집에 가자고 말하자 로봇은 얼바이를 따라 나섭니다. 이후 얼바이는 다른 로봇들에게도 집에 가자고 말했고 로봇들은 하나둘씩 얼바이를 따라 나서 모두 12대가 전시관 출구로 향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SNS 더우인에서 조회수 3천만 회를 돌파했고 전 세계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귀엽네요. 그런데 로봇이 전쟁 일으킬래라고 설득한다면 그땐 어떡하죠? 라며 섬뜩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상은 중국의 한 스타트업의 실험 영상으로 얼바이에게 전시장 출구를 집으로 인식하도록 입력하고 다른 로봇들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얼바이와 로봇들 간의 대화 내용은
미리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적용된 로봇이 직접 만든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전시장을 지키던 로봇들이 집단 탈출을 감행한 듯한 장면에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게 될 기묘한 미래를 잠깐이나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목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고 일부 과목의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어와 기술 과정 등 두 과목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와 과학 도입 시기를 2027학년도로 1년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초등 3,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과목의 AI 교과서 76종을 확정해 공개하며 전문가와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정위원이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한지 내용 심사와 기술적 완결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자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여야의 엇박자에 결국 혼란은 학교 현장에 떠안을 판이라며 소송 제기 우려와 지역 학교 간 차이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는 문해력 하락과 스마트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우려한 국민 여론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하원에 이어 상원도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호주 상원은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벌금이 시행되기 전에 1년 동안 연령 제한을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은 전날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호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선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억 8,300만 명이 1조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의 쇼핑 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중해진 소비자들과 이들의 지갑을 열려는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백화점에 초대형 실면조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쇼핑객들은 벌써 들뜬 표정입니다. We're gonna hit some Times Square stores and get some gifts for family and friends. So. Yeah, some necklaces are really nice. Maybe a watch or a purse for my wife. 업체 대부분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미국 추수감사절은 올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미 소매업체 연합 조사 결과 추수감사절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억 8,300만 명 이상이 쇼핑에 1조 달러를 쓸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행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 첫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 다음 날에는 더 할인된 상품들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It's the best day in that post-Thanksgiving shopping period to get good deals on airfare, hotels, even rental cars.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식료품 등 생필품 할인점 매출은 늘었지만 의류 등 선택적 소비재 판매점은 고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 수준을 측정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월에 102.6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물론 소비에도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쇼핑객들의 지갑을 열려는 미국 소매업체들과 부쩍 신중해진 미국 소비자들 간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심리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현지 시간 28일 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변화가 심하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국 간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관세 인하 전 오히려 한국산 수입이 빨리 늘었던 자동차 산업을 근거로 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하보다 국가 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일부 분석은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들은 소비자 문의에 대한 답변 통보 시간도 환불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 플랫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년간 국내 10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알리와 테무를 이용해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문의에 대한 알리와 테무의 답변 통보 시간은 평균 2.6일로 국내 플랫폼 평균인 1.8일보다 길었고 환불이 된 경우 환불까지 걸린 시간도 5.8일로 국내 플랫폼 평균보다 하루가 더 길었습니다. 소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알리 테무가 5점 만점에 2.93점으로 국내 쇼핑몰 평균 3.21점에 비해 낮았습니다. 폭설로 도로 곳곳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뒤집히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건물 지붕이 주저앉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돌더니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휴게소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더군다나 어른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바퀴는 굴러가고 한쪽 바퀴 못 가다 보니까 그냥 전복돼 버린 거죠.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2대가 도로를 막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묘봉교차로 근처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가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차가 2차선 가고 있는데 거기가 빙판이 아이스에 거기 내리막길이 얼었더라고. 그 차가 먼저 돌고 뒤에 있는 차가 이제 뒤에 박았지. 경찰은 내린 눈이 녹았다가 얼어붙어 생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농장 창고에서는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는 상가 건물 차양에서 갑자기 폭포수가 떨어지듯 쌓여있던 눈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소를 기르는 축사가 무너졌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피해도 심각해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사 안으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 사이 소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소들을 몰아 급히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눈이 계속 쌓인 새벽 시간 소 200마리를 키우던 경기도 화성 축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축사에서 건초를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소들이 눈이라도 맞을까 급한 대로 여기에 몰아놨습니다. 고립된 소들은 대부분 구조됐지만 일부는 깔려서 다쳤습니다. 갇힌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압사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철근들 주워내면서 어떻게든 빼내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서도 축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보이는 소들은 구조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소들이 걱정입니다. 2마리가 죽고 다치고 내가 그랬네. 둘 데가 없으면 전장 좀 팔아야지, 매매해야지. 축사가 뭐 하루아침에 져지는 거 아니잖아.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골조가 휘어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에 심은 농작물도 냉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딸기도 그렇고, 그 파프리카도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고, 망고도 나무인데 그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의왕과 이천 등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폭설로 5명이 숨지고 439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1일 상황 보고를 보면 29일 아침 6시를 기준으로 이번 폭설과 관련해 5명이 숨지고 264세대 439명이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피자 가운데 384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한 채 마을회관 등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27건으로 늘었고 항공기 180편, 여객선 76척이 결항했습니다. 정전 피해는 전체 189건 가운데 95%가 복구 완료됐습니다. 중부지방의 이례적 눈폭탄은 차가운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올겨울 이런 이례적인 폭설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더욱 걱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쪽 해상에 장마철처럼 긴 띠 모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사이 경기 일부와 서울에는 이 통로를 따라 눈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에 생기는 구름과 비슷합니다. 중서부 지역에 쏟아진 이례적 11월 눈폭탄. 대기 상층의 차가운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잘못된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른바 블로킹이라고 하는 대기 상층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를 계속 내려보냈는데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운 서해를 지난 겁니다. 현재 서해의 온도는 15도가량,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아 강력한 눈구름을 만들어 엄청난 눈을 쏟아낸 겁니다. 전리저기압이 정체하면서 니은자형 기압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찬 공기가 따뜻한 해상 위로 지나가면서 큰 해기차로 인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기상 전문가들은 올겨울 이러한 재난 수준의 기상현상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요즘엔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있던 어떤 기준으로 날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지구가 변할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듯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기 전부터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 기후위기 속 재난에 대한 대비책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달 역대급 홍수로 220여 명이 사망한 스페인에 겨울을 앞두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폭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온과 뜨거워진 바다가 원인입니다. 온화한 지중해성 날씨의 나라들마저 기후 재난 속에 놓인 현실, YTN 데이터랩이 분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11월 중순 몰려온 태풍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불과 보름 사이 1시간에 30에서 40mm를 넘나드는 집중호우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홍수로 220여 명이 숨진 동부 발렌시아도 올리브가 자라는 전형적인 지중해 기후입니다. 하지만 1시간에 최대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가장 비가 집중된 튜리스에는 771mm, 1년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1차 원인은 다나라고 불리는 차단 저기압입니다. 상층 대류권에서 떨어져 나와 아래에서 고립된 저기압이 지중해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 한 곳에 긴 시간 머무르며 폭우를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지난 1957년에도 큰 홍수로 이 지역에서 80여 명이 숨졌지만 이번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기도, 바다도 더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Every 1 degree warmer that the air is, it can hold about 7% more moisture. We've estimated that similar events have become about 12% more intense and probably about twice as likely as they would have been in a pre-industrial climate, about 1.3 degrees cooler, without human-caused climate change. 50km, 서울 잠실에서 경기 평택에 이르는 정도의 구간이 물에 잠겼는데 낮 동안 강둑에 갇혀있던 물이 불과 몇 분 만에 쏟아져 내려 평일 저녁 퇴근길 차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저지대의 집, 사무실까지 쓸어버렸습니다. 예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늦었습니다. They were already neck deep in water when they got those alerts on their cell phones. That suggests something's gone very wrong there with the warning system. 지구 온도는 나쁜 시나리오를 따라 21세기 2.6도 상승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눈앞에 온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적도 인근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과제가 아님을 스페인 홍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 지역에서 잇단 대규모 폭우와 폭풍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십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최근 며칠간 계속된 폭우와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아동 6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와 홍수로 주택 1,700여 채가 파손됐고 4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기가 한창인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북수마트라 주에서만 일주일간 2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홍수 피해가 발생해 주택 침수와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악어의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페루 정부 지질연구소가 공개한 화석은 지난해 오쿠카해 사막에서 발견된 길이 3m 정도의 새끼 가비알 악어입니다. 왼쪽 팔 다리와 꼬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화석이 물고기를 먹는 가비알 악어의 어린 표본에 해당한다며 다 컸을 경우 최대 9m까지 자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루 오쿠카해 사막에서는 중신세에 살았던 4발 달린 고래와 돌고래, 상어 등의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시대에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이런 헌장이 없다면 오늘 전해드린 로봇을 집단 탈출시킨 AI 소식처럼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는 물론 교육용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인공지능처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